안녕하세요. 5분 한옥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방을 만들고 주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길이만 다른 똑같은 결과의 부재를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 고체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부재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방을 만들고 창방과 입공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드를 만들고 배치해 보겠습니다. 창방을 만드는 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만들 때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따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맨 처음 창방을 만들기 위한 도형을 그림과 같이 수정해 줍시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밀기 끌기 도구를 누르면 기존 면을 유지한 채 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선만 회전 복사하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사선 높이까지 맨 위 모서리를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면 맨 끝면이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 180mm 옆면을 1860mm 길이로 쭉 늘려주세요. 밀기 끌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면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주두 결합 부의 사선부와 동일한 면을 갖도록 변형한 다음 다시 그림과 같이 변형해주세요. 이렇게 창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창방을 길이만 변형하여 모든 위치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별장 창방만 표시한 것입니다. 총 5개의 어별장 창방을 영상과 같이 배치해주세요. 그 다음 바들장 창방을 영상과 같이 총 7개를 배치해주세요. 바들장 창방은 옆별장 창방의 결과만 변경하면 됩니다. 배치를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장식부가 없는 3개의 창방을 마저 배치하면 됩니다. 길이는 주먹장 결합부를 고려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이는 모든 창방에 통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창방들을 만들기 전 양옆이 주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먹장 치수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저희가 만든 높이 90mm, 길이 45mm 끝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주먹장 모양의 치수는 짧은 면 45mm, 긴 면 60mm, 길이 45mm 사다리꼴 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장 결합부는 고체 도구의 트림을 이용하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 장식이 없는 창방을 고체 도구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의 반대 방향의 창방들을 일직선상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서로 겹치게끔 놓아주세요. 두 창방을 선택하고 고체 도구 창에서 교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 고체 도구를 활성화한 다음 교차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결과 갖고 있는 면들만 선택해서 이동 도구로 길이만 변형해 주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강의에서 과제로 제시한 이 공을 모든 위치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만들었던 이 공을 배치한 모습입니다. 창방과 기둥 위에 이 공을 배치하면 결과가 완전히 맞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를 할 때 반드시 뾰족한 부분이 건물 내부로, 둥근 머리 바깥 장식부가 바깥으로 향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다른 곳에 배치를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하시고 이 공의 방향을 고려하여 회전하여 올바른 위치에 배치를 해주세요. 꼭지점 위에 있지 않은 모든 기둥들 위에 이렇게 이 공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기둥들 위에 배치를 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만들 때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가로 세로 250mm, 높이 45mm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세요. 목구조의 재질은 항상 베니어판 2로 유지해 주세요. 배율 도구를 이용하여 윗면의 치수를 가로 세로 330mm로 변경한 다음 이 윗면을 75mm 높이만큼 늘려주세요. 이때 윗면의 치수는 반드시 중심점에 대해서 배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윗면의 4개 결구는 각 꼭지점에 가로 세로 120mm, 높이 30의 치수로 직육면체를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이제 구성요소 주두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두일 하나를 다른 위치에 복사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고요하게 지정하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 그림의 치수로 변경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 주두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두의 밑면이 중심점을 잡습니다.
X축과 Y축이 교차점이 바로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X축과 Y축을 각각 중심점을 잡으면 네, 이렇게 중심점을 잡을 수 있죠. 이 중심점을 잡고 바로 배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도형이 뒤에 가려져서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기, 상단뼈에서 보기, 면 스타일, X선을 누르면 모든 면들이 투명해지면서 뒤쪽 가장자리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다른 가장자리들로 인해 배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므로 일단 창방의 중심점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 기둥이 결국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입공의 중심점에도 배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두 부재의 중심점에 맞추어 주도를 배치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주도가 모든 결과에 완전히 들어맞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 만들었던 주도를 주도 1을 이 위치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배치해주세요. 안쪽 가장자리만 배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들었던 비대칭 주도는 이 나머지 한 곳에 마저 배치를 하면 됩니다. 큰 정사각형 결구가 건물 외부, 작은 정사각형 결구가 건물 내부를 향하게끔 배치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과제물을 반드시 활용하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족소로는 주도와는 달리 창방 위에 배치하는 부재입니다. 그림이 치수를 참고하여 도형을 만들어주세요. 윗면의 높이와 결고의 높이도 치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